지금 59분입니다. 4시까지 휴식 시간이었는데 시작해도 되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사회를 맡은 박민영입니다. 제가 저 소속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학 원불교사상연구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원불교사상연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주 전공이 이제 의병전쟁, 한말 의병전쟁이 옆에 계신 홍영기 교수하고 같이 한말 의병전쟁이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토론사회를 또 이제 제3주제 홍영기 교수의 지정 토론도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 집은 요 지일산 동쪽에 너머에 동두류 함양이 제 고향이거든요. 제 집입니다. 걸어서 가도 뭐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이 구례하고는 여러 가지로 연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임난의병부터 한말의병까지 구례 지역에서 전개됐던 그런 의병에 대한 종합적 토론 논의의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주제가 발표가 됐는데 5시 반까지 원래 시간은 5시 반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제당 아마 한 20분 정도 아마 토론 또 질의 응답을 하면 한 주제당 20분 할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청전석에 어떤 질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은 4시 반까지, 5시 반까지 1시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주제에 대한 각기 이제 임난의병에 대한 발표가 두 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말의병이 한 건인데 우선 이 임난의병 대체로 제가 들은 어떤 포인트는 석주간 어떤 전투와 거기에 희생된 구례 분들의 그런 치리사 그런 선양 사업 또 이것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석주간 전투에 대한 제조맨 그리고 선양 사업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이웃 순천대 남도 문화연구 소장님께서 이웃 소장님께서 임난 외랑기 구례의병의 활동과 기억 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남대 역사교육과에 계시는 김경태 교수님께서 약정 토론을 해 주실 겁니다. 아마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무튼 한 10분 이내면 충분하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이육소장님의 임진왜란기 구례의병 활동과 기억전승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은 전남대학교의 김경태입니다. 저는 자료실에 뒤편을 보시면 준비한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토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는 임진왜란 발발 이래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통해 북상하거나 전라도를 침입하는 지역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전쟁 기간 내내 구례민들은 전쟁의 피해에 열려 있었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발표문에 있는
구례는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일본군의 침략을 당했고 이후로도 많은 일본군이 출입하며 피해를 입혔던 곳이었다. 구례 인민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전력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구례 지역민들의 고난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쟁 당시 의병들의 투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적이었던 일본군의 전략 속에서 구례가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구례에 진입한 일본군의 현지 지배 시도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그리고 이후에 의병에 대한 조선 구례 지역의 기억이라는 측면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발표하시면서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구례 석주관 2차 의병에 대해서요.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잔류한 일본군의 횡포로부터 고을을 보호하고 나아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주민들을 소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바이지만 일본군 철수라는 표현이 일본군이 전부 혹시 일본으로 돌아가보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본군이 해안 지역으로 내려가서 외성을 짓고 버티기에 들어간 이후로도 이 지역이 약탈을 위해 남아있던 일본군이나 수시로 조선 내지를 오가는 일본군이 있었다는 정확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구례 지역에서 발굴한 문헌에 대해 예조에서는 1799년 자료의 신뢰도를 아주 낮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에 넘어가서야만 이제 증식, 포장 등등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예조의 평가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지 또는 이렇게 지역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거절을 하는 사례가 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로 숙종대 이래 전개된 이러한 의병들에 대한 포장 작업에 대해서 대체로는 받아들여지는 추세였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예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증식, 포장, 그리고 소원, 배양이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헌의 신뢰도 여부를 떠나서 의사들에 대한 지역의 기억과 자료 발굴 노력, 끊임없는 노력 자체가 사회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의병에 대한 후대의 기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에 입각하면서도 석주관 의병 항쟁에 대한 기억과 호명이 당시 사족들이 지향했던 사회 운영 원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망각에 빠진 의병장을 호출하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만들고자 했던 사회 질서와 운영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재현이 그러한 발표문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조선 후기 지도를 좀 살펴보면서 기억이 어떻게 전승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에 지도도 제가 캡처해서 붙여놨습니다. 조선시대 지도를 살펴보면 18세기 무렵 지도에는 석주관 지역의 주기로 실로 요충지이다, 고려시대에 진을 설치했고 임진년의 난에도 또한 진을 두었다. 지금 폐호가 여전히 남아있다 정도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의병 활동 등등에 대해서 없는데요. 근데 1872년 지방 지도에는 단으로 보이는 7개의 구조물과 함께 방어삭, 이게 번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삭 박영이 축조한 석주 고성이다. 호남의 마지막 경기인 험한 길목이며 조수가 출입하는 곳으로부터 30리이다. 임진 7의사가 순전한 장소이다. 왜구가 장강의 지세를 지키지 못했다면 기록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872년 지방지도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진 지도이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야겠지만 또 시대의 변화가 혹은 기억과 기념의 역사가 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제시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게 크게 봐가지고 보완적 입장에서 어떤 전면에서의 어떤 문제적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은 안 같고요. 보완적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에 19세기 1872년에 그 지도에 그렇게 그런 어떤 석주관의 의미를 담는 그런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참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답변 겸해서 좀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엄밀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그냥
바로바로 지적해 주셔서 추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군 철수라는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받아들여서 제가 아까 저 발표 중에서도 보완 설명했지만 석주가 제2차 항쟁은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에 잔류해 있는 그리고 그 잔류한 일본군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약탈의 목적을 가지고 구례에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항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저는 그 증지 포상 뭐 이러한 문제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임진왜란 순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엄밀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호라든가 또는 증직 같은 경우가 매우 남발될 때가 세도정권기하고 고종대. 사실 현재 그 전라도 쪽에 있는 대부분의 시호는 그 고종대 받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조 때는 지방에서 이른바 전라감사의 보호는 지방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을 했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쉽게 이를테면 두 개의 자료만으로 증직을 주기에는 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아마 정조 때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마도 구례가 그래서 구례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궁격한 곳이고 전부 다 전사해버렸고 반면에 이제 고경명이나 김동경이나 이런 경우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 구례를 하면서 특히 석주관이 이렇게 이제 1804년 이후에 막 증지 포장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 임진왜란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이나 중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조선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임진왜란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던 사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대우 그래서 그와 똑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바로 의병장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간다. 아까 우리 공영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황현인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가 바로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여기 어떤 사회 모델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석주관 7인사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주관에 가면 그런 걸 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가 있으면 무신난으로 활동했던 그 석주관 7인사의 후손들이 왜 무신난의 의병을 일으켰는지 그런 자료까지도 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포함해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더 이제 구례를 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새로운 논문을 한 편 좀 보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여 이육 선생님 이 고종조에 와가지고 대부분 고종조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까 낱말이라고 이제 그 낱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정치 포장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시대 상황도 조금 예를 들어 정치적인 그런 걸 넘어서서 그 양료라든지 뭐 어떤 외세의 침략이 아무튼 간에 제국주의 침략이 바로 이 피부로 느껴졌을 때 그런 어떤 그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고종이 상대적으로 왕권의 정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고종대 물론 세도정권기도 많이 줍니다만 고종대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네. 얼핏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많이 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빗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